날씨가 되게 추운데 GS300 하체 부싱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와도 항상 작업에 밀려서 엄청 늦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짱박혀 있어야 작업이 시작되겠죠. 차가 리프트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에어서스 말고는 하체를 변경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부싱을 전부 다 모조리 다 바꿀 계획인 거죠. 오늘의 준비물이죠. 부싱들이 엄청나게 땅바닥에 깔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GS300에게 모든 거의 부싱을 다 바꾸려고 구입을 한 제품이죠. 오래된 연식의 차일수록 하체들,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부싱들이 찢어지고 경화가 돼서 하체에 있는 누적 피로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체함으로써 이제 컨디션을 좀 더 신차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체 컨디션을 상당히 올려놓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임이 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정비소가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프론트 어퍼암을 분해한 모습인데요. 프론트 어퍼암 좌우를 기존 부싱을 제거를 한 뒤에 지금 요번에 구입을 한 슈퍼프로 부싱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거 분해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장비가 있어야 분해하기가 쉬운데, 이번 경우에는 이 플라즈마 절단기로 지금 부싱 자체를 도려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위험한 장비라서 잘못하면 사실 저 어퍼함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플라즈마 절단기로 저렇게 해도 사실 부싱이 빠져나오진 않아요. 빠져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이렇게 부싱 빼는 공구가 있어야 이렇게 부싱을 뺄 수 있어요. 요 공구조차도 사실 제가 이 샵에다가 사다 줬어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예전에 사다 줬는데 지금 제가 또 이걸 사용을 하게 되네요. 방식은 되게 간단하죠. 부싱 부분을 잡아서 이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돌려서 밀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부싱 빼는 기계를, 보통 부싱 파는 사이트에서 이런 장비를 같이 팔아요. 약간 다이용 느낌으로 판매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빠진 어퍼함에다가 이제 부싱을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요. 동봉된 구리스 같은 게 있어요. 구리스를 이렇게 부싱에 잘 발라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비빨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 유압 프레스가 있어요. 이제 프레스를 좀 이용해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되게 고민하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진짜 몰입했고, 3명이 거의 뇌절 상태로 지금 누워 있었어요. 어퍼함 부싱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저 부싱을 넣지 못해서 검색도 해보고, 해외 다른 사람들도 저거 안 들어가서 뭐 부싱을 칼로 째고 이런 영상을 보다가 안되면 어퍼함을 사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프레스를 힘줘서 넣어보니 이게 부싱이 거의 터지기 직전쯤 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작업자는 손님이 사가지고 온 이 부품을 또 부서질 것 같으니까, 더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진도가 또 안 나간 경우였어요. 제 스타일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어퍼함을 사자 하는 느낌으로 자폭심정이었죠. 완전 어퍼함이 쏙 하고 들어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부싱을 사기 전에 제가 부싱 상태가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했었는데 캐스터함이 있다고 네요. 캐스터함 같은 경우에는 저 다가네 같은 장비로 끝에 물려있는 부분을 밀어내서 부싱을 빼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싱 빼는 것 자체가 극한의 노동인 점이죠. 드라마틱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역시 드라마틱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쇠막대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유압 프레스 파워가 10톤 정도의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적 피로로 인해서 파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스터드는 역시 ARP 정도는 돼야 스터드라고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와, 어메이징. 부싱 뺀 자리에 새 부싱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역시 이 프레스 장비가 없으면 작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작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구가 하는 것이죠.
부싱을 보면 이 가운데 구멍이 정센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부싱 자체가 조절식이 되는 거예요. 캠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타입을 제가 구매한 거라서 저렇습니다. 오목이어 쪽에 부싱도 이렇게 빼내서 준비된 부싱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모습인데요. 아래쪽은 쉽게 뺄 수 있으나 위쪽에는 공구가 좀 들어가기 힘들어서 작업자의 센스가 좀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오목이어를 스티어링 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누가 이제 영문으로 오무기어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조금 댓글을 보는 제가 얼굴이 붉어졌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티어링 렉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50%는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빼는 거하고는 다르게 장착하는 방법은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투피스 구조로 앞뒤로 그냥 삽입을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로어 암의 모습인데요. 장착된 상태에서 이 부싱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가네라고 아까 중에 그 다다다닥 하는 그 기계로 밀어 놓은 상태죠. 지금 빠질 수 있게끔 이 상태로 여기서 유압 프레스를 걸어서 뺄 생각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주 깔끔하게 부싱이 빠져나왔습니다. 기존의 부싱의 모습이죠. 이제 새 부싱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퍼함의 쇠 부분도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물티슈로 옆에서 앉아서 열라 닦은 겁니다. 가지고 온 부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쪽 부분만 지금 다 해서 한번 임의로 1차 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고요. 뒤쪽의 부분을 또 다른 날을 한번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어퍼함 쪽에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오무기어 쪽도 작업이 됐고요. 그리고 캐스터 암도 작업이 됐고, 스웨이바 쪽도 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앞쪽 부분과 뒤쪽으로 나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 부분만 전부 다 요번에 작업을 지금 다 한 거죠. 이제 뒤쪽 부분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제 목표는 사실 뒤쪽에 있는 리어 멤버 자체를 내려가지고, 리어 멤버도 이제 분체 도장 파우더 코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우더 코팅을 해서 이제 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국내 여건상 이게 작업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다음 편은 뒤쪽 부분을 작업하는 걸로 올릴 거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